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내일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내일 영상을 하루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하루 건너뛰고 목요일 영상부터 다시 업로드 해볼게요. 우선 오늘 국내 시장은 어제하고 다르게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8%로 마무리했고, 다시 한번 28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금융주하고 또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바이오 종목들, 이 두 개 업종을 빼고는 모든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훨씬 더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부는 아니지만 이쪽 업종들이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어제하고 변함이 없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수급이나 시장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지만 외국인은 약 1,800억에 어제보다 훨씬 많은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파란불로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3일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었던 현대차,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3일 연속 좋지 않고요. 또 기아도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급등이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KB금융,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일렉트릭,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신한지주, KB금융, 효성중공업, 기관은 바이오하고 금융주, 이쪽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정말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전날 미국 증시를 보면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괜찮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서 본다면 굉장히 또 국내 시장이 허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은 어제 0.8%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S&P 500은 0.27%의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미약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미약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0.9%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4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반대로 대만 증시는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7%에 가까운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자, 그래서 우선 아시아권 내에서는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하고 대만 증시, 이쪽 시장이 꽤나 큰 낙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국의 6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48.5%가 나왔어요. 이게 50%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50%를 넘어선다는 것은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50%를 밑돌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경기가 다소 꺾이는 것이 보일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그게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그대로 상승폭을 따라갔다면 국내 시장은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의 움직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죠. 내일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제는 흐름 자체는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정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 연속성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앞으로 3일 남았고 또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조금 더 시장 흐름을 관망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모처럼 테슬라의 6%의 급등이 있었고, 그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던 시장이었고, 오늘은 그야말로 특징적인 종목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업종이 있다면 오늘 오전장부터 금융주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주 신한지주가 지금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51,500원의 역사상 신고가거든요. 그 신고가 근처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금융주는 오전장부터 많은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유일하게 시장 대비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만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하반기에 금리나 기대감이 있고 또 국채 금리도 조금씩 하락하면서 그런 부분은 금융주에게는 결코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아무리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연초에 밸류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 기업 가치 제고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융주는 올해부터 해서 배당 주기 확대라든지 또 배당 확대까지 굉장히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고 해도 기업 가치 제고에 따른 주가 상승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금융주에는 굉장히 약재거든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고 KB금융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는 아니지만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1000종목 가운데서 지금 시점에 160개 정도 이 정도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코스닥은 약 1600개 기업 중에서 한 270개 정도? 그 정도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은 대부분이 파란불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거기서 빨간불은 아닐지라도 소폭의 약세로 마감했다고 해도 굉장히 선방했던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주는 그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어제 7월 첫날부터 현대차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4%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3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파란 음봉이 3번 크게 나오면 약간은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오늘 특별한 재료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파업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업황이 받쳐주는 종목 안에서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만원 부근에서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2달 동안 주가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에 따른 주가의 피로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2달 동안의 주가의 상승이 나왔고 또 30만원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이 약간의 피로감과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가 6%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또 에너지솔루션 측에서는 처음으로 NCM 계열이 아닌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는 중국이 꽉 쥐고 있는 배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대규모로 수주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무려 전기차 59만 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사 때문에 주가에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반응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2차원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필수적으로 어떤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던 정말 특급 이슈가 나왔던 그 시너지 효과를 크게 누리려면 첫 번째로 업황이 먼저 돌아서는 것이 1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업황에 돌아선 시점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기사는 굉장히 좋은 재료였고 주가의 급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여기 수많은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 매물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주가에 반전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지만 어제 주가 흐름을 보셨듯이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가 7월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어떤 돌파가 나온다든지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끔씩 제 영상 댓글을 보면 특정 종목의 매도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언제 팔아야 하는지는 스스로가 먼저 매수하기 전에 꼭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수익 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주식이라는 것은 손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나는 어디서 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반대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꼭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주가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물론 이렇게 빠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빠지도록 주가를 방치해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업황이 좋던 재료가 좋던 또는 차트가 좋던 처음에는 매수했던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 생각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는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꼭 반드시 먼저 세워두고 매수 결정을 내리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없다면 손실은 짧게 또 수익은 길게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될 것이고요. 그걸 꼭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은 나만의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 꼭 세워두시고 그 원칙과 기준은 절대적으로 타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목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